안녕하세요. 교신학교 수희쌤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고사를 본 날이네요. 학생들 다 시험 치고 오느라 고생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일단 오늘 나형, 수학 나형 이제 풀이에 앞서서 조금 이번 모의고사를 보고 나타난 특징까지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학생들 치시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열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21번이 수열 문제에서 나왔고 30번이 미분 파트에서 나왔었으니까 아마 이번 수능에서 수열이 굉장히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문과뿐만이 아니라 이과에서도 지금 수열이나 삼각함수 이런 파트들이 이제 킬러 문제 문항 쪽에 배치가 되면서 학생들이 수열 쪽이나 이제 삼각함수에서 어색한 부분을 좀 많이 느끼고, 좀 그동안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모의고사가 전에 있는 모의고사들과 좀 다르다고 좀 어려웠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수열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역시나 6월에 이어서 지금 빈칸 추론 문제가 확통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9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열이라고 무조건 수열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열에서 역시나 문제가 나왔고, 6월 가형 같은 경우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가 수열에서 나옴으로 해서 이번 수능에서 빈칸 추론이 수열에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은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확률 문제가 보통 이제 객관식이나 주관식에서 19번, 20번 혹은 28번, 29번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좀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문항 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확률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확률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수열 문제가 좀 강세를 띄었다. 그리고 이거는 문과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문과에서는 등비급수 문제가 작년까지는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제가 안 되면서 도형이 이제 문과든 이과든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네요. 아무튼 좀 수능 치면, 이렇게 시험 치면서 좀 쉽게 이제 좀 내가 공부했으니까 잘 풀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훨씬 좋은 시험이었겠지만, 아무튼 이번 9평 치고 이제 앞으로 또 문제 잘 준비해가지고 수능을 잘 치는 게 결국은 중요하니까 어쨌든 풀이를 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점짜리 문제 위주로 문제만 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14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원순열 문제였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이번에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 원순열 문제가 하도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원순열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9평에서도 지금 원순열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앞부분에 순열과 조합이 이제 작년에 비해 올해로 넘어오면서 순수 순열 부분이랑 순수 조합 부분이 고일 내용이라서 이번에 수능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확통의 범위 자체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범위들 중에 문제를 내려면 제 생각에는 원순열이나 같은 것이 순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런 유의 문항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원순열 문제 나왔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죠? 일단 원순열 문제고 이웃하는 문제, 순열에서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일단 8명의 학생이 있는데 5명을 뽑아야 되는데 AB를 포함해야 돼요. 그죠? 그럼 AB 외에 3명을 더 뽑아야 되죠. 일단 3명 먼저 뽑읍시다.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3명을 더 뽑아야 되니까 총 8명 중에 AB를 제외하면 몇 명 있습니까? 6명 있죠. 6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니까 일단 6명 중에 3명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3명이 찾겠죠. 자, 이렇게 있는 5명을 어디에 앉힐 거냐면 원탁에 앉힐 건데, 중요한 게 이웃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웃하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는 그룹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B를 그룹으로 묶어서 이 그룹을 원탁에 앉히는 거죠. 그럼 얘들은 4개의 그룹이니까 4개의 그룹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수는 역시나 3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AB가 이웃했기 때문에 AB가 요렇게 앉는 경우랑 얘들이 자리를 바꿔서 요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2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요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지수함수 문제였고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아주 친숙한 직선이 하나 나오죠. yx. 자, 이 직선의 특징은 yx는
일단 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선이긴 한데요. 일단 중요한 게 y는 x라면 얘는 여기 어떤 점을 잡았을 때 x값이 a라면 y값 a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얘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다? x축과 이룬 각이 45도. 물론 여기도 뭐다? 45도가 되면서 얘들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일단 y는 x의 중요한 성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항상 똑같다. 이거랑 두 번째는 뭐다? 여기 각이 45도가 나옴으로 해서 1대 1대 루트 2가 나온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y는 x는 역함수 관계에서 역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하나 정도 더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 이 문제는 역함수에 관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봅시다. AB가 6루트 2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길이가 6루트 2가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x축이랑 평행선 긋고요. 여기에 선 연결해서 이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될 것이다? 45도가 되겠죠. 그럼 얘가 45도가 되니까 얘가 1대 1대 루트 2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6이고요. 여기 길이가 역시나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A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라고 할까요? 이 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t, t로 한번 나와볼게요. 자, x좌표를 t로 놓는 순간 y좌표도 t가 됩니다. 그죠? x, y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6만큼, 위로 6만큼 가니까 이 점의 좌표는 t 플러스 6, t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힌트가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사각형의 넓이가 30입니다.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길이는 t고요. 여기 길이는 요만큼이 t니까 더하면 t 플러스 6. 아니면 뭐 이 좌표 보더라도 얘는 t 플러스 6이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6이죠. 여기 길이가 6이니까 여기 길이도 6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2분의 1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30이 나오더라. 그럼 이렇게 둘이 약분하면 3이니까 양쪽을 약분하면 요놈이 10이 됩니다. 그죠? 정리해서 적으면 2t 플러스 6이 10이니까요. 넘겨서 빼면 4고 t는 얼마가 된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가 2가 나오자마자 두 개 점이 나오네요. 이 점은 2,2고요. 이 점은 8,8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요 지수함수는 미지수 두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A랑 B랑. 따라서 이 점 지난다, 이 점 지난다. 두 개를 풀어주면 A,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1을 지나야 되니까 X에 2를 집어넣고 Y에 2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X에 8 집어넣고 Y에 8을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식이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연립은 하실 수 있겠죠? 네, 연립은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요 식이 2의 2의 1승 곱하기 2의 비승이 되고요. 얘는 뭐 2의 8의 1승 곱하기 2의 비승이 되니까 B에 대해서 정리해서 집어넣어줘도 되고 A에 대해서 집어넣어줘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AB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축 위에 있는 점 pn이랑 그 다음에 y는 루트 3x 위에 있는 점 qn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원점 5가 되겠죠.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원점 5를 기준으로 OPN이랑 이거네요. OPN이랑 PNQN 얘가 수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을 껐을 때 수직하게 또 긋고 올리고 또 여기에 연결한 선이랑 수직하게 긋고 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끄었을 때 P1의 좌표가 1,0이면 이 삼각형 O, PN 플러스랑 QN. 그러니까 PN 플러스1이 이놈이고 QN이 이거니까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네요. 그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는 뭐 굳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닮음을 배울 때 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에다 수직한 선을 내리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큰 이 삼각형이 전부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그래서 이거 보통 애들이 중학생들이 이렇게 보통 많이 배우죠. 소공식이라고 뭐 이게 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소공식이라고 좀 많이 외우는데 뭐 어쨌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뭘 외우냐면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따라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요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항상 내려온 데서 두 번 출발이죠. 두 번 출발. 가운데로 내려왔다. 1로 내려오면 여기서 두 번 출발.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요놈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친절하게 이거 외우지 말라고 문제수이 굉장히 많이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았던 빈칸 문제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OPN 플러스 1. 요 길이네요. 요 길이. 그죠? 여기 길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OPN에다가 PN 플러스 PN 플러스 1. PN 플러스 1 선분. 둘이 더한 거다.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하면 당연히 요 길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거 위에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OPN 여기 길이를 지금 여기서 뭘로 줬냐면 AN으로 줬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점부터 PN까지가 A니까 PN 플러스 1까지는 A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AN 플러스 1 얘는 AN으로 나타내면 식이 일단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삼각형 OPN QN이랑 QN PN PN 플러스 1 요 삼각형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둘이가 뭐다? 닮음이다. 요거 이제 이용해줬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변끼리 비교를 하겠죠. 그게 여기 나옵니다. 그죠? OPN 요겁니다. 그죠? 요거 OPN 대 P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밑변 대 높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정확하게 밑변이랑 할 수 없지만 이 길이 대 이 길이 누가 봐도 누가 길어요? 이놈이 길죠?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니까 여기서 오른쪽 삼각형에서 누가 길어 보입니까? 얘가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에 대응하는 대응변이 이놈 요놈에 대응하는 대응변이 이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OPN에 대응하는 건 PNQN 여기 PNQN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PNQN에 대응하는 거는 빨간색에서는 짧은 변이니까 P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비례식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비례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다? 외항과 내항의 부분 같다. 이거 적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서 다른 색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OPN 곱하기 바깥 꺾기를 곱할 거니까 PN 플러스 1 이놈은 뭐랑 같다? 안에 꺾기를 곱한 거니까 PNQN의 뭐다? 전체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일단 식이 일단 나옵니다. 그죠? 따라오시죠. 자, 이렇게 식이 일단 나오고 여기서 점 QN의 좌표를 요거라고 적어줬네요. 그죠? AN이랑 이렇게 이제 적어줬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요거 뭘로 바꿀 수 있나요? OPN이니까 아까 이거 OPN의 길이는 뭐랑 같다? AN이랑 같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PN 곱하기 PN 플러스 1 얘는 뭐랑 같나요? 좀 왼쪽에다 적을게요. PN 곱하기 얘는 뭐랑 같다? 아까 여기 괜히 이게 나온 거 아닐까 아닙니까? 앞쪽에 있는 거 나온 거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빈칸 추론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길이가 모르지만 이게 AN 플러스 1이고 이게 AN이니까 여기 길이는 여기서 이걸 뭐 하면 된다? 빼면 됩니다. 그죠? AN 플러스 1에다가 AN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요 길이는 이것도 괜히 적어준 게 아니겠죠? 괜히 적어준 게 아니죠. 여기 길이 얼마다? 루트 3 AN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 점의 좌표가 AN, 0이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AN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놈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3 AN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N은 무조건 0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0이 될 수 없으니까 양변에서 이놈이 날아가네요. 그죠? 날아가면서 뭐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이다. 하나 큰 거에다 하나 작은 항을 빼더니 어떤 숫자가 나오네. 이거 무슨 수열입니까? 바로 보이셔야 되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제가 괜히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얘가 등차 수열이긴 한데 이것 자체가 뭐다? PN 플러스 1의 길이었죠. 이걸 제가 이걸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요 다음 칸에 가에서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가는 뭐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N 삼각형의 면적 아닙니까? 그죠? 요놈의 면적. 우리는 이놈의 면적을 구해야 된다고요. 이놈의 면적. 얘의 면적. 따라오시죠. 얘의 면적.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AN은 첫째 항 A1이 얼마? 1 아닙니까? 그죠? 첫째 항 1이 나와야 되고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얘는 3N.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출발하고요. 1 집어넣어서 때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A는 첫째 항 A1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한 거? N-1개 더한 거. 공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요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A는 일단 찾아냈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 다 구했네요. 삼각형 넓이 A는 자, 요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은 a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높이는 뭐다? 루트 3 an 요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뭐 다 했네요. 2분의 1에 자 이거부터 넣어볼까요? an이 이거였잖아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3배가 되니까 얘는 얼마 나온다? 9n-6이 나옵니다. 그죠? 이 모양 똑같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뭐다? 이놈이네요. 이거 다음 항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3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 이놈이 나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간단했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등차 수열이었고, 그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거 봅시다. 삼각형의 면적에 관한 문제네요. 그죠? 자, 여기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조건들 일단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봅시다. 삼각형이 있는데 첫 줄에 일단 가계가 90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이 A가 됩니다. BC는 뭐 아무 쪽에나 놔도 되는데 저는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이제 넣을게요. 그러면 AB의 길이 요 놈은 2 미치 인로그 X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AC의 길이 여기 길이는 얘는 뭐다? 미치 4인 로그 X분의 16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죠. 간단하네요.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얼마? 2분의 1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XX는 2분의 1에 높이지만 높이부터 적읍시다. 요거 곱하기 밑변은 미치 4인 로그 X분의 16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어렵지 않게 얘랑 얘랑 약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리해서 적어보니까 뭐 정리 좀 해볼까요? 얘는 미치 2인 로그 X고요. 얘는 요놈 자체가 미치 4인 로그 16에다가 빼기 미치 4인 로그 X 이렇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요놈은 뭘로 바뀝니까? 16이 4의 제곱이니까 2로 바뀔 거고요. 이놈은 뭘로 바뀌냐면 얘가 미치 2의 제곱이고 진수가 x니까 요거 앞으로 나가면 뭘로 나갑니까? 이거 분모로 나가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미치 2인 로그 x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다 왔네요. 그죠? 뭐만 해주시면 됩니까? 얘랑 얘랑 모양 같죠? 한 두 개 곱해져 있고 무슨 문제다? 치환 문제가 됩니다. 그죠? 미치 2인 로그 x를 뭘로 두자? t로 두자. t로 두면 원래 치환하면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 설정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t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t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보기 조금 불편한가요? 2분의 1로 묶어낼까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 t 곱하기 4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뭐 어렵지 않게 이놈의 그림이 어떻게 나온다? 최고차항 마이너스고요. 2차죠. 그럼 이거 0이 되는 값이 0과 4니까 이놈이 0, 이놈이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 당연히 어디서 나옵니까? 축에서 나오겠죠. 이때의 t값이 얼마다? 2일 때. 즉 이놈이 얼마? 미치 2인 로그 x가 2가 되는 x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그때 그 최대값은 다시 t가 1대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집어넣으면 얘들은 약분되고요. 빼면 최대값이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2고요. 이때 x값은 얼마 돼야 돼요? x는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 풀어볼까요? 최고차항 개수가 a인 이차함수 fx가 있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원래 우리 적을 때 이렇게 적으니까 최고차항 a로 그냥 줬구나 알면 되고요. 모든 실수 x에서 이거 미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f'x 요 놈이 2ax 플러스 b가 될 건데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이거보다 항상 뭐다? 작다라는 얘기는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같거나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쨌든 직선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직선인데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A가 음수라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얘한테 뭘 씌울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어차피 X축 밑에 있는 건 접혀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얘 그림이 뭐 이렇게 생기건 무슨 형태로 나올 거다? V자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V자 형태로 나왔을 때 얘가 뭐 해야 된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보단 반드시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요 놈은 확실히 그릴 수 있잖아요. 얘는 뭐다? y는 4x제곱 플러스 5니까 y는 4x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5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그림이 여기 아래로 부록하면서 요 점이 얼마? y절편이 5가 되는 이런 이차함수의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그리려고 보니까 힌트를 얘를 좀 늦게 준 느낌이죠? 자, fx의 대칭축이 1에 있답니다. fx의 대칭축이 1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최고차항 개수는 a라고 했으니까 뭐 요런 형태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원래 이차함수였잖아요. 이차함수. fx가 대칭축이 1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미분을 배웠으니까 대칭축에서 1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림을 따졌을 때 요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니까 x 이퀄 1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따라서 f'1이 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죠? 이게 조금 더 간단해 보이니까 요걸로 이제 풀게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이놈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이놈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b가 뭐라는 걸 얘기한다? 마이너스 2a라는 걸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뭐 얘도 좀 바꿔주고요. 이제 구했으니까 이해될 거고 얘도 좀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2a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림 좀 별로네요. 그러면 얘 둘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일 때 뭐가 된다? y값이 0이 되거든요. 1일 때 0이 되니까 여기 1을 기준으로 a가 양이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고요. a가 음이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될 겁니다. 뭐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뭐 할 거니까 접어서 올릴 거니까 얘를 접어서 올리면 그림이 1,0을 지나는 이런 V자 형태가 될 겁니다. 이랬을 때 A의 값이 이제 절대값이 커진다고 해야 되겠네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 훨씬 급하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최대한 기울기가 급해지려면 왜? A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최대한 급해지려면 당연히 얘랑 뭐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접하게 나올 때 이때가 뭐가 될 것이다?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A의 최대값이라면 당연히 A가 양과 음이 있다면 양수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A는 양수고 요렇게 지나는 직선을 접어 올린 요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린 게 이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부분이라서 접어서 올린 거니까 꺼낼 때 뭘 달고 꺼내야 된다? 마이너스 달고 꺼내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 접하는 이 직선은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역시나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 직선이 이 이차함수랑 접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어느 점, 이 점을 내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의 외부의 점에서 여기다 끈 뭐다? 접선.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접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점을 t,ft로 잡고 ft로 잡으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그래프는 요놈 아닙니까? 요놈. 요놈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놈을 t,gt로 잡고요. 요놈의 기울기는 뭐다? g't가 되겠죠. 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놓고 걔가 어딜 지난다? 1,0을 지난다. 에서 요걸 구하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차함수랑 직선이 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들의 교점이 반드시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온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 나오니까 얘들 연립해서 풀었을 때 당연히 실근도 몇 개 나와야 된다? 한 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연립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랑? y는 4x제곱 플러스 5랑 뭐랑? y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얘 둘이를 연립했을 때 교점이 몇 개?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럼 연립하면 4x제곱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가 돼야 되고요. 왼쪽으로 넘기면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 마이너스 2a가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한 개 나오면 됩니다. 그죠? 당연히 뭘로 풀어주면 됩니까? 판별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짝수니까 4분의 D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B가 2A니까 B' 절반이죠. 얼마? 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 마이너스 2A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A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8A 마이너스 20이 0이 돼야 되고 인수분해하면 2하고 10 마이너스는 여기부터 주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A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A가 2인 경우랑 마이너스 10인 경우인데 음수 필요 없습니다. 그죠?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A는 얼마?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몇 번 문제? 18번 문제인가요? 19번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19번이랑 뒤에 또 주관식에서도 29번에서 확률 문제가 나왔는데 19번, 29번에 확률 문제가 나오면서 아마 확률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그 평권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아주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을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결국에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해결력이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접근해 나갈 것이냐, 사실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경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경우를 어떻게 나눠서 풀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확률 문제고요. 부모부터 일단 구해볼게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복원 추출할 거고요.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거랍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는 뭐다? 60이죠.
두 개 중에 두 개를 동시에 뽑을 거니까. 그 다음 복원 추정이니까 다시 두 장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역시나 두 번째 시행도 분모는 뭐다? 6C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뭐 6C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는 거니까 약분하면 얼마? 그렇죠. 이거 15, 15니까 분모가 일단 뭐가 될 것이다? 15 곱하기 15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분자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았을 때 처음에 두 장 뽑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거를 A1, 큰 거를 A2. 순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 작은 거를 B1, 큰 거를 B2. 이렇게 이제 했을 때 A 집합은 뭐냐면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2보다는 작거나 같고 B도 마찬가지죠. B1보다는 크거나 같고 B2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원소라는 AB입니다. 그죠? 근데 교집합이 뭐다?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죠? 그죠?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확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경우를 일단 나눠야 되잖아요. 경우를 나눌 때 이 상태로 푸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뭐다?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나을 것이냐? 일단 이거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놈이 공집합이 아닌 거예요. 여사건은 A 합집합 P가 뭐가 되면 됩니까? 공집합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조금 더 편할 것이냐? 요거를 일단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A 교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는 이게 크기니까 일단 얘 둘이를 비교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2가 B1보다는 크고요. B2보다는 작아도 되고 커도 됩니다. 그죠? 다시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A1이 여기 있고 A2가 여기 있으면 B1을 일단 무조건도 아니죠. B1도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됩니까? B1이 또 여기 있어도 되겠네요. 그죠? B1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요. B2는 요쪽에 B2가 있어도 되고 요쪽에 B2가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B1이 여기 있다면 B2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될 거고요. B1이 여기 있을 때 B2는 여기나 여기. 그러니까 B2는 A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B1이 여기 있게 되면 B2는 요 안에 있어도 되고 이 바깥에 있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경우를 지금 기본적으로 몇 가지? 네 가지. 물론 여기는 합칠 수 있습니다. B1이 여기 있는 경우에 B2가 그냥 A1보다 크다로 풀어줄 수 있으니까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무조건 그림이 뭐다? 두 개가 되죠. 여기 A1이고 여기 A2일 때 이쪽에 B1, B2가 나오거나. 그죠? 아, 이거 등호 들어갑니다. 색칠 안 하고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B1이고 여기 B2. 요렇게 그림 나오고 요렇게 그림 나오는. 요렇게 나오면 두 개가 공집합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경우가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간편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다? A2가 B1보다 작은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다? B2가 A1보다 작은 경우. 요렇게 두 개로 나누면 이 경우랑 이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 나머지는 뭐다? 따질 필요가 없죠. 어차피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2가 B1보다만 작으면 B2는 B1보다 크고요. A1은 A2보다 작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우랑 요 경우가 지금 A2랑 B2는 입장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그죠? 첫 시장에서 두 장 뽑을 거고 두 번째 시장에서도 두 개를 뽑을 건데 두 수 중에 큰 수기 때문에 A2랑 B2 입장이 같거든요. B1과 A1의 입장이 같고요. 따라서 요거 하나만 구해준 다음에 얼마를 해주면 되겠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여사건으로 푸는 거니까 당연히 1에다가 요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된다? 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얘는 뭐 뽑는 방법 A2랑 B1은 어차피 따로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A2 먼저 뽑는 거고 B2는 나중에 뽑는 거 하니까.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 해주면 된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을 때 요거 조금 적을게요. 경우의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크기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럼 일단 A2는 1이 될 수 없죠. A2가 1이면 A1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2가 될 수 있는 건 제일 작은 건 2입니다. 그러면 B1이 3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얘는 4가 될 수도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죠. 얘는 1밖에 안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온다? 3가지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2고 4인 경우, 2고 5인 경우 되고요. 2고 6인 경우에는 역시는 안 됩니다. 그죠? 얘가 6이면 더 큰 숫자가 없기 때문에 B2가 나올 수가 없네요. 그죠? 얘는 안 되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해봅시다. 얘는 1밖에 안 되고요. 얘는 5하고 6. 두 가지 나오죠? 얘는 뭐다? 6 나오니까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이제 A2가 3인 경우 해봅시다. 4가 될 수 있고요. 3하고 5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가 4인 경우에 얘가 5가 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5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1이나 2가 될 수 있겠죠. A1이. 그 다음 B2가 5나 6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2 곱하기니까 여기서 몇 가지? 4가지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1, 2 될 수 있고 얘는 6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얘는 1, 2, 3 중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A1은 1, 4, 2, 4, 뭐 3, 4 다 똑같죠? 그죠? 얘는 6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 다? 3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더하면 이게 총 6가지고 6가지고 3가지니까 15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얘가 15 곱하기 2가 되니까 아이고 잘 안 보이나요? 얘들이 약분되면서 15분의 2 그래서 빼면 15분의 13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20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저도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도 파악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fx랑 gx가 있는데 일단 fx는 gx보다 반드시 뭐다? 크고 낮다. 제가 요 조건 때문에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둘이를 더하니까 x제곱 플러스 3x가 나오고요. 얘 둘이를 곱하니까 요렇게 이제 나오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과 문제로 나왔으면 조금 더 어렵게 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이게 문과 문제로 나왔고 기본적으로 문과 문제에서 다루는 게 다항함수에 대해서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힌트를 얻었던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fx랑 gx를 둘을 곱했는데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2차고 하나가 1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가 2차고 하나가 1차인데 그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fx가 2차라고 생각했을 때 fx가 이놈이고 gx가 이놈이면 이게 2차고 이게 1차거든요. 한 둘이 한번 더 해볼까요?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냥 얘들이 나오니까 뭐다? 이놈이 나오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fx가 gx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fx가 x제곱 플러스 1이고 gx가 3x 마이너스 1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이 3x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 있느냐? 왜냐면 이게 제가 이 문제를 안 적었네요. 예,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죠. 근데 이걸 왼쪽으로 넘겨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럼 뭐 아시겠지만 1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는 이 식 무조건 성립하거든요. 근데 1하고 2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얘가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겠네? 하고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이 가족권이 성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나온다 해가지고 다시 풀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못 푼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조금 오래 걸렸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부터 얘들이 다항함수라고 생각했으니까 fx랑 gx랑 더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3차고 얘가 3차인데 3창이 없어지면서 2차만 남는 형태. 그러니까 얘가 x세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x세제곱, 3창이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부호만 다른 경우에는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른 경우에. 그럼 곱하면 3차 절대 안 나오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3차 절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3차 3차나 4차 4차 형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들은 뭐가 되거나 2차 2차가 되거나 아니면 1차 2차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를 풀어보긴 했는데, 아무튼 얘가 1차 2차가 되거나 2차 1차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랑 gx, 얘가 2차고 얘가 1차인 경우랑 얘가 1차고 얘가 2차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fx가 1차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가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으려면 2차 함수가 여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위로 볼록해야 되겠죠. 아래로 볼록하면 뚫고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러면 최고차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음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도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될 수 있는 건 fx가 몇 차? 2차, gx가 1차인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안 나오지? 하고 fx를 한번 정해봤어요.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요, gx를 mx 플러스 n으로 놓고 계산을 한 거죠. 따라서 얘 둘이를 더하면 이거다, 얘 둘이를 곱하면 이거다. 풀면 뭐가 나오냐면 이 식이 나옵니다. 다시 이 식이 나와요. 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얘 둘이 더했을 때 요거 나오고 얘 둘이 곱했을 때 이거 나온다 해서 그냥 항등식으로 좌변 우변 같다로만 풀면 되거든요. 근데 다시 이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이게 나온다는 거는 이걸로는 뭐다? 이 문제 지금 가족권을 성립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저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푼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자, 이 문제는 fx랑 gx가 다한 함수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죠. 뭐만 연속이란 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을 조금 잘못 해석해서 이 문제를 못 풀지 않았을까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죠? 자, fx가 이거라는 게 아닙니다. gx는 fx는 이거라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식에 대해서. 그럼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이놈은 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가 3인 직선인데 조금 그림이 이상하네요. 자,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점이 아까 얼마? 1이고요. 이 점이 얼마다? 2에서 이 직선이 더 위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껴지시는 거 없으십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니까 0부터 2까지 fx, gx라고? 그러면 0부터 2까지 보니까 이 그래프는 뭐다? fx가 하나의 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라 x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는 놈이구나. 네, 요것만 보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x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x가 1보다 작거나 혹은 x가 2보다 큰 경우에 이 x는 뭘 따라가냐면 x제곱 플러스 1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x가 뭐랑 뭐 사이에 있을 때 1과 4 사이에 있을 때는 뭘 따라가겠다? 3x 마이너스 1. 이 두 개씩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림이 요렇게 내려와서 요거 따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놈이 fx입니다. 그럼 무조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gx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아래쪽을 따라갈 거고요. 여기서는 아래쪽을 따라갈 거고요. 여기서는 아래쪽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fx랑 gx를 곱하잖아요. 그럼 fx가 이놈일 때 gx는 요거고요. 이거는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직선의 역할이 되고요. gx가 요놈의 역할이 됩니다. 그럼 모든 실수에 성립하죠. 당연히. 그리고 더해도 뭐다? fx가 2차일 땐 gx가 1차, fx가 1차일 땐 gx가 2차 나오는 형체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하고 가조건까지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만 알면 금방 나오는 문제였어요. 요거만 알면. 그래서 이거는 뭐다? 0부터 1까지 fx는 x제곱 플러스 1을 써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1부터 2까지는 3x-1 요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뭐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수열 문제가 21번 문제로 나왔고요. 뭐 저번 이제 기출문제, 저번 교육과정의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예전의 수열과 이제 저번 교육과정부터의 수열의 차이는 뭐냐면 문제 자체는 당연히 이렇게 나왔으니까 점화식 문제입니다. 그죠? 점화식 문제인데 이전에는 뭔가 점화식의 형태를 알고 있느냐, 그걸 점화식을 이용해서 점화식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번 교육과정, 특히 저번 교육과정에서 도드라졌던 게 수열이 굉장히 약화가 많이 됐어요. 수열이 굉장히 약화가 되면서 수열 문제들이 뭐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요. 어려운 문제에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규칙성을 찾는 거를 뭘로 찾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9평에서 지금 21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에서도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지만 수열 문제들이 좀 중요하게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수열 문제들은 뭐 그러니까 수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당연히 약간의 노가다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약간의 노가다는 아닙니다. 네, 제가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그냥 노가다 문제예요. 네, 그냥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냥 노가다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시기에서 우리가 뭔가 규칙성을 찾아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언제 A1이랑 A1 플러스 1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물론 A1과 A2를 안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풀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A3랑 A6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경우를 나눠서 노가다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로 저는 풀이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A3까지 가야 되니까 A1이랑 A2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A1이 큽니까? A2가 큽니까? 네,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A1이 A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랑
A1이 A2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만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눠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작은 놈이 작으면 무조건 작은 놈 2배? 요건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작은 놈이 작으면 작은 놈은 2배? 뒤에 놈은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3는 뭐가 되냐면 2A1 더하기 A2가 A3가 될 겁니다. 그죠? 뭐 아시다시피 A3는 얼마? 2니까 2A1 더하기 A2가 뭐가 된다? 2가 나온다는 걸 수 있어요. 됐죠?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야 되냐면 A2랑 A3를 더해야 되겠죠? A2 더하기 A3. 자, 일단 자리가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문제를 조금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A2가 클지 A3가 클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범위를 조금 따져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A2는 봅시다. A2가 A1보다 큽니다. 그러면 A1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A1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A2는 당연히 2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죠? 근데 A1이 만약 양수다. A1이 양수라면 A2는 뭐다? 무조건 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개에 따라 또 경우가 나눠지네요. A1이 양수인 경우랑 A1이 음수인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물론 이거는 뭐가 돼도 됩니까? A1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A1이 0이라면 A2는 2가 되니까 A3랑 A2가 같죠. A3랑 A2가 같아지니까 같은 경우에는 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A2는 2보다 어떤 수가 됩니까? A1이 양수면 2보다 작은 수가 되고요. A2가 음수면 얘는 2보다 큰 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 A1이 0이 되는 경우는 A2가 2가 되는 경우니까 동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A2가 A3보다 작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처음에 경우 두 개 나누고 시작했는데요. 벌써 또 경우가 두 개로 나눠지네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A2가 A3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죠? 또 일로 갑니다. 그죠? 따라서 2A2 플러스 A3가 A4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2A2 더하기가 A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A4는 2에다가 자, A2 2보다 작은 값이었죠? 2보다 작은 값인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A2가 A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예요. 일단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기 때문에 더하면 A4는 당연히 A3보다는 뭐하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커야 되죠. 따라서 A3가 더 작으니까 2배 A3 더하기 A4라면 A5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A3는 얼마? 2가 되고요. A4는 얼마가 되냐면 이거랑 같으니까 2배 A2 더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2A2 더하기 6이 A5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A4랑 A5를 비교하면 A4는 2A2에다 더하기 한 거고요. 얘는 2A2에다 더하기 6을 한 거예요. 당연히 누가 크다? A5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A4랑 A5 비교했을 때 A5가 크니까 2배 A4 더하기 A5를 한 게 A6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A6는 19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이제 나옵니다. 자, A5는 뭐랑 같냐면 얘랑 같죠? 2배 해줘야 됩니다. 전체 2배 해주면 얘 얼마? 4A2 더하기 4가 되고요. A5는 뭐가 되냐면 이놈 아닙니까? 그죠? 2A2 더하기 6이 나오니까 각각 계산해주면 6A2 더하기 10이 19가 되고요. 빼면 9만 남죠. 따라서 A2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이거 빼면 9고요. 나누면 6분의 9라서 2분의 3. A2가 2분의 3이 됩니다. A2가 2분의 3이라면 A1은 자, 다시 이 식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식. 둘이 더하면 얼마? 아, 여기죠. 둘이 더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2분의 3. 넘겨서 빼면 2분의 1 남죠. 나누기 하니까 A1은 뭐가 된다?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거 성립하나요? A1이 A2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죠. 그 다음에 A1 양수고요. A2 0하고 2분의 다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A1이 4분의 1은 될 수 있겠네요. 한 개 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나요? 자, 했으니까 지금부터 룰 다 똑같거든요. 지금부터 룰이 똑같으니까 요 방식으로 뭐다? 나머지 숫자들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1을 구해주시면 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죠?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 자, A2가 이보다 큽니다. 그러면 A2랑 이걸 좀 다른 색깔로 해드릴까요? 자, A2랑 A3 비교하면 이번엔 A2가 큽니다. 그죠? 자, 작은 놈이 숫자가 더 크면 둘이 뭐 해주면 된다?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A2 더하기 A3가 그냥 A4가 되고요. 얘 일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4는 뭐다? A2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A4는 A2에다 2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A3는 그냥 2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2가 2보다 큽니다. A2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2기 때문에 A3보다 뭐다? 당연히 A4가 크게 나오죠. 자, 작은 놈이 작죠? 그럼 몇 배? 2배 줍니다. 2A3 더하기 A4가 A5가 돼야 되고요. 얘가 2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이 놈은 뭘로 바뀌냐면 A2 더하기 2로 바뀝니다. 그죠? 따라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얘랑 더하면 A5는 뭐가 되냐면 한번 더 적을게요. A5는 A2에다 더하기 6을 한 게 되겠네요. 그죠? A5는. 그죠? 얘가 4. 2랑 더하면 6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당연히 A4랑 A5 하면 얘는 A2에다 더하기, 얘는 A2에다 더하기 6이니까 A5가 큽니다. 그죠? 따라서 A4보다 A5가 크기 때문에 자, 작은 놈이 작죠? 몇 배? 2배 주면 됩니다. 2A4 더하기 A5가 A6이 되네요. 자, 보면 볼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완전히 노가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4가 뭐였냐면 A2 플러스 2니까 여기에 몇 배? 2배. 2배 줍시다. 2배 해주면 2A2 더하기 4고요. A5는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A2 더하기 6이고 얘는 19가 나와야 되니까 3A2 더하기 12, 19가 나옵니다. 넘겨서 빼면 9죠. 그래서 A2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3이 나와요. 얘가 3입니다. 여기 3 집어넣으면 넘겨서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나눠야 되니까 A1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A2도 2보다 크고요. A1이 음수가 나오니까 요 놈이 뭐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값 2개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엔 A1이 A2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얘가 더 크잖아요. 작은 놈이 더 큰 경우엔 A3는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그냥 얘 둘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원래 계속 지금 똑같죠? 이게 A3인데 A3가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1 더하기 A2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겠네요. 따라오시죠. 그러면 이제 뭐랑 비교하셔야 됩니까? 자, A1이 A2보다 커요. 둘이 더했는데 1합니다. 그럼 얘 둘이가 같은 경우에는 얘도 1이고 얘도 1인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가 더 커야 되니까 A1은 뭐보다?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고요. A2는 뭐다?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라고요.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A1이 1보다 크고 A2가 1보다 작은 경우로 일단 시작한다. 그러면 A3랑 이제 또 이제 경우를 나눠서 해보면요. A2랑 A3를 나눠야 되는데 무조건 뭐다? A3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일단 그대로 출발합니다. A2에다가 A3를, 얘는 2배 해줘야 되겠네요. 얘가 작으니까. A2에 2배에다가 A3를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A4가 나온다는 걸 수 있네요. 그럼 얘는 얼마? 2니까 2A2 더하기 2는 A4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비교해야 되냐면 A3랑 A4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자, A4는 A2에다 2배 한 개 더하기예요. 근데 A2가 지금 1보다 작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A4가 지금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놈이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죠. 왜냐면 1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범위가 나눠지네요. 그죠? A2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랑 A2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 이걸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1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A4는 A3보다 뭐 하게 된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1이 0보다 작으면 A3보다 A4가 뭐가 된다? 작게 되겠네요. 이게 음수니까 얘에다가 음수 나오면 값이 당연히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경우를 두 개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빠졌냐면 A2가 0인 경우가 빠졌잖아요. 그죠? A2가 0이면 0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A4도 2가 되겠죠? 그럼 A3랑 A2가 같으니까 얘는 이쪽 경우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산해 봅시다. 똑같죠? 얘가 더 작으니까 2A3 더하기 A4가 A5가 됩니다. 그죠? 얘 어차피 2고요. 자, 한번 더 적읍시다. 얘 2니까 4 더하기 A4는 뭐가 됩니까? 2A2 더하기 2가 A5가 된다는 걸 수 있죠. 뭐 정리해서 적으면 2A2 플러스 6이 A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A4랑 A5를 비교했는데 얘는 2A1에다 6도 한 거고 얘는 2도 한 거니까 당연히 얘가 크죠. 그래서 A4랑 A5 하면 당연히 얘가 크게 나올 거고요. 크게 나올 거니까 작은 놈이 작죠? 2A4에다가 A5를 더하면 A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6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A4는 이거니까 여기다 넣고 2배 할게요. 4A2 더하기 4고요. 얘는 2A2 더하기 6이 19가 된다. 따라서 6A2 더하기 12.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그죠? 19가 될 거고요. 넘겨서 빼고 이거 나누면 A2는 얼마? 2분의 3이 됩니다. 그죠? A2가 2분의 3이면요. A1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A1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가 뜹니까? 모순 뜨죠. 모순 뜨니까 이 값은 뭐다? 값을 쓸 수가 없네요. 따라오시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다시 지금 저희가 경우를 어디서 나눴냐면 여기서 나눈 경우이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A3가 A4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A3 더하기 A4가 A5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작은 놈이 크니까. 그럼 A3는 얼마? 2고요. A4는 뭐가 되냐면 이거 있잖아요. 얘는 2A2 더하기 2를 하면 되고 얘가 A5가 됩니다. A5는 2A2에다 더하기 4를 한 거니까 당연히 A4랑 A5를 비교하면 A5가 크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2배 A4 더하기 A5가 A6. 자, 이제는 뭐 좀 보이죠? 그죠? 계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경우만 나누면. 그래서 A4가 뭐니까 이거니까 2배 해주면 4A2 더하기 4가 되고요. A5는 2A2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얘가 19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6A2 더하기 8이 19니까 넘겨서 빼면 11 나눠주면 A2는 얼마? 6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럼 A1은 얘는 이 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둘이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6분의 1이 나오죠. 근데 A1이 A2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역시나 뭐다? 모순이 뜨네요. 그죠? 값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경우를 4개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나오는 거 뭐다? 이거랑 이거랑 2개 나왔으니까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2개 합하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21분 문제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많이 걸렸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요런 류의 경우를 직접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는 요런 류의 문제들이 저번 교육과정에서도 평가 문제에서 제법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점화식에 관한 문제들은 직접 좀 써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열 문제. 네, 다음으로 합시다. 자, 2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있는데 이 식에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랍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당연히 뭐를 함수를 방정식으로 가져가서 푸는 거 이것도 돼야 되고요. 방정식을 뭐다? 함수로 세수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은 상수항에만 미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조금 외워주셔야 되죠. 상수에만 미수가 나올 경우에는 미수 반드시 뭐다? 반대편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k라고 두면요. 얘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랑 뭐랑 y는 마이너스 k 얘 둘이를 연립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연립한다는 건 뭘 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표점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란 얘기는 연립하는 순간 교점이 몇 개란 얘기다? 교점이 그냥 2개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 3차 함수잖아요. 이렇게 생겼겠죠. 교점 2개 어디서 나온다? 여기랑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뭐만 확인해 주면 된다? 어디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요거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극값에 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도함수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y''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인수분해 되네요. 3하고 1, 4하고 2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게 뭐 y''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나올 거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이 값이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점선 내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그래프 요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극대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 극소값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둘 다 양수라고 해봅시다. 자, 얘가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y값이 양수면 k는 음수가 나오죠. 자, 양수 k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k값이 여기서 나오고 이놈이 뭐가 되는 경우에 이놈이 반드시 음수로 나와야만 얘가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이 값이 아마 음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f2 요거 fx라고 할게요. 자, f2는 이 집어넣으면 얼마?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이거 4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마이너스 10인데 이놈이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니까 k는 얼마?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7번에 나왔던 확률분포 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분포가 나오는 이제 통계단원에서 통계단원부터는 사실 여기에서는 아주 어려운 개념, 아주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개념들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푸는데 스타트할 때, 평균이랑 이거 줬네?
그럼 얘랑 나오면 무슨 식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분산식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그렇죠.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분산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네요. 얘가 5고요. 2의 제곱이니까 얘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구해놓고 나서 이 식을 한번 구해볼까? 하고 평균 구하려면 이렇게 세로로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구하려면 이거 제곱한 다음에 세로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얘를 구하려고 했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다? 얘들이 확률이 똑같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지금 A, B, C 똑같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확률을.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의 관계만 찾으면 됩니다. 그죠? 이 숫자의 관계. 이 숫자의 관계. 보이십니까? 다 뭐예요? 이거 10배 한 다음에 더하기 시험. 즉 X에다가 10배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Y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0의 자리로 가면서 뒤에 전부 1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관계식만 하면 뭐 사실 할 게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Y는 뭐다? 얘가 10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그냥 뭐 하면 된다? 평균의 10배에다가 더하기 1만 해주시면 되고요. VY는 뭐가 될 거니까 얘가 10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더하기 필요 없죠? 분산은 얘는 뭐다? 100배 VX 요거만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기 다 구해놨으니까 가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얘 2니까 얘는 얼마? 21이 될 거고요. 이놈은 얼마니까? 1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서 얘 둘이만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단원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 놔야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냥 단순히 공식만 해서 숫자 집어넣는 것만 공부를 한번 하셨으면 이제 수능 때까지는 조금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일 때 gx가 이거 나오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0부터 1까지 증가해야 됩니다. 우리 증가 감소를 아는 걸 뭘 가지고 알아야 됩니까? 미분계수의 부호죠. 미분계수가 플러스라면 얘는 증가를 할 거고요. 미분계수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감소를 할 거네요. 근데 미분계수를 이제 쉽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뭐다? 도함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도함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양변을 뭐 해줘야 된다? 미분해줘야 되겠네요. 뭐 알 거라 생각합니다. 미분하는 순간 얘 뭐다? fx 되는구나. 이렇게 뭐 바로 알아주시면 좋고요. 뭐 잘 모르더라도 0부터 x까지 fddt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놈의 부정적분 라지 ft에다가 이게 0부터 x까지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뭐 할 거다? 우리가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를 이거 전체를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라고요. 그럼 이놈은 미분하면 원래 모양 다시 fx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0을 집어넣은 거니까 상수 아닙니까? 그죠? 미분하면 무조건 얼마 된다? 0 됩니다. 그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놈을 미분하면 fx가 나온다는 거. 그죠? 적분에서 이걸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보통 하는데 이 미분하는 형태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g'x가 뭐다? fx다. 요거만 이제 알아주시면 되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고요. 미지수는 상수항에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 대칭축을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요. 뒤에 뭐 붙는지 상관없어요. 얘는 뭐다? 어쨌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이렇게 붙는 형태가 될 거라고요. 최고창 뭐? 마이너스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대칭축이 어디서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gx가 증가해야 돼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다? 플러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0도 이쪽에 있을 거고 1도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구간에서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요 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나와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요 놈이 최소값, 제일 작은 값 아니에요? 1일 때가 제일 작잖아요, 0보다. 이 놈만 양수면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양수가 나온다는 걸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다? G'1이 0보다 큰 만큼 확인하면 되죠. G'에서 뭐랑 같으니까? fx니까 f1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저기다 1만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사실 문제풀이 뭐다? 아주 심플한 문제풀이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2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9번 문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상자에 공 넣는 문제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자가 일단 3개밖에 없고요. 색깔도 지금 2개밖에 없어서 이거는 뭐 노가다로 풀면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경우에서 할 때 평가원에서 주로 내는 문제들이 경우만 잘 나누면 문제풀이는 좀 심플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난 노가다를 하겠다.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하면 흰 공을 먼저 넣는 게 편할까요? 검은 공을 먼저 넣는 게 편할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을 넣을 때는 뭐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뭐 A로 하면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사람 20명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2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를 뽑는 게 편할까요? 16명을 뽑는 걸 뽑는 게 편할까요? 어렵나요? 자, 4명만 해봅시다.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자, 이 4명 중에 제가 3명을 뽑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1명을 뽑는 게 편한가요? 3명 뽑으려면 A, B, C, 그 다음 A, B, D, 그 다음 A, C, D, B, C, D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1명 뽑는다고 그냥 A 뽑든 B 뽑든 C 뽑든 D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를 뽑았다는 얘기는 뭐다? A를 빼고 뽑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B를 뽑았다는 얘기는 B를 뽑고 뽑았다는 얘기고, C를 뽑았다는 얘기는 C를 빼고 뽑았다는 얘기고, 요렇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세우기를 하거나 이제 뭘 할 때는 작은 걸 먼저 세우는 게 경우의 수를 나타내기가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스가 3개가 있어요. ABC 박스, A 박스, B 박스, C 박스 이렇게 있는데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흰 공을 먼저 한번 넣어보자고요. 흰 공은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박스에 4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넣을 수 있냐요? 여기 A, B, C가 있다. 그러면 한 박스에 몇 개? 공 3개 넣고 다른 박스에 1개 넣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개, 0개, 3개, 1개 끝났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를 더 주는 거죠. 하나 더 주는데 얘한테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뭐다? 하나는 2개 들어가고 하나는 하나씩 들어가는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보이십니까?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이거 1개 공을 얘한테 주는 건 의미 없잖아요. 이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네, 경우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만 알면 아주 쉬웠던 문제입니다. 풀어볼까요? 자, 경우 4개로만 나누면 되거든요. 자, 흰 공을 4개씩 넣고 이제 검은 공을 넣어야 되는데 검은 공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검은 공 6개 있는데 여기 알지만 각 상자에 2개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일단 검은 공을 넣기 전에 흰 공 4개를 A에만 넣을 수 있고 B에 넣을 수 있고 C에 넣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흰 공 4개를 어디에 넣을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3가지 경우 중에 하나는 A에 넣는 거니까 A 넣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검은 공 일단 무조건 2개씩 채워놔야 됩니다. 그죠? 왜? 각 상자에 2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놓고 남은 것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남은 건 몇 개 남습니까? 4개 채워넣었죠? 몇 개 남는다? 2개 남네요. 그럼 검은 공 2개를 3개 박스에 나눠 놓으면 되니까 뭐다? 검은 공 2개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희 어디 들어갈래? 물어봅니다. 검은 공 2개한테. 물어보면 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A나 B나 C 중에 들어갈 수 있고요. 둘 다 A 들어갈 수 있죠? 얘가 A 들어가고 얘가 B 들어가는 거랑 얘가 B 들어가고 얘가 A 들어가는 위에 거 밑에 거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복 가능하고요. 순서는 중요하니까 중복조합 문제네요. 3H2가 됩니다. A, B, C 3개 중에서 2개만 골라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공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나 A 들어갈래, 나 B 들어갈래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3개 이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수 있죠. 3개 1개 들어갈 수 있고요. 1개 3개 들어간 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3개가 들어가고 어디에 2개를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걸 얘들한테 물어본다고. 공 3개랑 공 1개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디 들어갈래? 그럼 얘들은 A, B, C 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둘 다 A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한 박스에 4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중복 안 되고요. 얘가 A 들어가고 얘가 B 들어가는 거랑 얘가 B 들어가고 얘가 A 들어가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뭐다? 다르네요. 그죠? A 박스에 3개 들어간 거랑 B 박스에 3개 들어간 건 당연히 다릅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무슨 문제가 된다? 순서 중요하니까 순열 문제. 집어넣는 방수는 3P가 됩니다. 그죠? 됐죠? 넣고 나서 검은 공 채워 넣습니다. 최소 2개는 들어가야 되니까 2개씩 채워 넣어요. 자, 검은 공 몇 개 썼나요? 3개 썼죠? 몇 개 남나요? 3개 남죠. 따라서 얘는 3H3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같은 원리 해주시면 됩니다. 검은 공 2개 채워 넣습니다. 검은 공 몇 개 남나요? 4개 남죠? 그럼 죄송합니다. 검은 공을 먼저 채워놔야 되는 게 아니라 얘들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3개 박스 중에서 공 2개씩 들어갈 박스 2개만 선정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다? 빈 박스 하나만 선정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3C2로 적으셔도 되고요. 3C1로 적으셔도 됩니다. A, B, C 중에 누가 빈 박스가 될 거냐? 빈 박스만 구하면 나머지 박스는 무조건 흰 공 2개씩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넣고 나면 이제 검은 공 2개 채워넣고요. 검은 공 4개 남네요. 그죠? 집어넣으면 되니까 곱하기 얼마?
3H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해봅시다. 여기도 하나, 두 개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박스에 두 개 들어갈지만 결정해 주면 되죠. 그럼 나머지 박스 무조건 한 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어넣는 방수는 3실. 그죠? 흰 공 두 개가 들어갈 박스만 결정하면 나머지 박스는 하나씩 들어가면 됩니다. 검은 공 채워놓고요. 몇 개 남는다? 4개 남으니까 3H4 해서 요 4개만 더해주면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경우 나누는 거를 먼저 조금 노가다스럽게 풀겠다고 하고 경우만 좀 나눠놓고 나면 계산은 뭐다? 크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런 류의 문제들을 평가원에서 좋아한다는 거 좀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넘어갑시다. 그동안 21번, 30번 문제에서 미적분 문제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21번에서 개형 추론 문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수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류의 문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이번 평가원 문제 6평이나 9평을 보더라도 이 문제는 당연히 이번 수능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올 킬러 문제로 당연히 나오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30번 문제라서 안 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좀 어렵게 느꼈을진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21번 같은 문제였어요. 30번 문제라기보다는 21번 같은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21번이랑 30번을 좀 바꿔도 또 그러긴 21번이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30번 문제 치고는 조금 21번스러운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단 처음 문제를 보자마자 얘는 개형 추론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F1이랑 F3이 0이라는 얘기고요. fx 3차니까 얘가 X축에서 어디랑 1이랑 3에서 일단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X축과의 교점이 뭐다? 2개는 최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교점이 2개 나오거나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교점이 2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접하든 여기서 접하게끔 요렇게 나오든지요. 아니면 1이랑 3이 있는데 3에서 접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근이 이제 3개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근이 3개 나오면 뭐 경우 3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알파가 근이라고 하면 3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1과 3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역시나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1하고 3이 있으면 이쪽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자, 요 5가지의 그래프 개형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그죠? 한 개에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교점이 2개 나오든 3개 나와야 되니까. 그럼 계속 한번 가봅시다. 이 조건 제시법을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을 좀 제대로 했을지는 걱정이었는데, 자, 발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x가 원소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 포함입니다.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다? 도함수가 0이 되죠. 도함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3차함수에서 뭐다? 극대극소를 찾는 겁니다. 그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극대나 극소가 몇 개 나온다? 1개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1을 기준으로 얘는 1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1개 나오고 여기서 1개 나오니까 1 포함이죠? 2개 나오죠? 이 그래프 안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나 안 되네요. 2개 나오니까. 얘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니까 당연히 안 되죠. 얘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얘는 여기랑 여기에서 나오니까 이 그래프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5개의 그래프의 후보군 중에 가능성이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 무조건 이렇게 생길 거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지우고,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알파라고 해서 알파가 1보다 작은 데서 하나 나올 거라. 알파가 근이라고 했을 때 나올 것이다.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힌트가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힌트예요. 상수에 대해서 gx가 fx 곱하기 fa-x인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뭐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연속이나 미분 가능 문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교육관에서 미분 가능이다. 그러면 얘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얘 한번 봅시다.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뭐다? 무조건 미분 불가능 된다고요. 그건 3개 나오는데. 그럼 얘들이 미분 불가능 나오니까 얘들이 미분 불가능한 거를 이놈이 뭐 해줘야 됩니까? 케어해줘야 되겠죠. 얘들이 미분 불가능하지 않게 얘가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놈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 점에서 얘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단 이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식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게 fa-x 굉장히 유명한 식인데 이거 선대칭 문제죠. 선대칭.
그래서 선대칭의 식이 2a-x 형태 요렇게 나오는 식의 형태가 선대칭의 형태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얘는 2분의 a에 대해서 선대칭의 형태가 나옵니다. 선대칭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걸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봅시다. fx가 있는데 요 식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이 식을 바꾸려면 일단 평행이동 해석을 하려면 x의 개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바꾸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놈을 f-x로 바꿔주고 나서 다시 뭐다? 이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x가 x 마이너스 y로 바뀌었죠. 이거 무슨 축 대칭합니까? 얘를 y축 대칭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저 그림을 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에요. y축이 한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여기 얼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큰일 났네요. 그림 잘 못 그리겠네요. 아, 망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의 그림인데 얘를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이 값들이 무슨 근을 가지면 돼요? 중근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중근을 가지면 얘가 뭐다? 1이나 3에서 중근을 가져버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그럼 여기서 뭐다? 절대값 씌워도 미분 가능이 뜨겠죠. 그래서 그걸 추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얘도 이거 이렇게 3개 나오잖아요. 이거 3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놈이 얘를 케어해주고요. 요놈이 얘를 케어해주고요. 요놈이 얘를 케어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놈이 평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와요. 그럼 이 파란색 이걸 파란색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놈도 3에서 근을 가지고요. 흰색 왼쪽에 있는 fx도 3에서 근을 가지니까 둘이 곱하면 중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이 조금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요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2차 함수가 y는 x-1 곱하기 x-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fx라고 해볼까요? 자, 여기에 gx가 있는데 gx가 1차식이고 그냥 뭐 간단하게 x-3만 있다고 합시다. x-3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fx랑 gx를 곱해요. gx 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 x-1에 x-3이 전체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식 자체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1이랑 3이 나오면서 여기서 접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얘도 3에서 근을 가지고요. 3에서 x축하고 만나니까 얘도 3에서 x축하고 만나니까 3에서 근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뭐다? x-3, x-3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식과 이 식 자체를 곱하게 되면 같은 게 두 개 나오니까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접하게 돼 있다고요. 형태는 지금 얘 둘이가 지금 뭐 하는 형태다? 곱하기 형태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했는데 전부 미분 가능이다. 그럼 얘가 미분 불가능한 이 근을 이 파란색에도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요거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3으로 갔을 때 1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야 된다? 1로 가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1도 거리차가 얼마 난다? 2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알파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1이 되는데 얘를 이쪽으로 당겨내 3으로 보내야 되죠. 얼마만큼? 2만큼 평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요것만 찾아주시면 문제는 별거 아니었어요. 네, 너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놈이 f-로 묶으면 x-a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f-x를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평이동하면 3으로 갈 거고요. 얘가 이만큼 평이동하면 1로 갈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죠? 얘가 이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되니까 세근이 전부 뭐가 된다? 중근이 돼서 미분 가능이 뜨게 됩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러면 이거만 찾으면 이제 끝났거든요. a 찾았고요. fx 찾았죠?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fx 먼저 찾아볼까요? fx는 최고창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최고창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 음수라도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제곱해서 중근되면 다 올라갈 거라, 절대값 하면 다 올라갈 거라서. 그래서 최고창 모르니까 x 줬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요거만 이제 나와주면 되겠네요. f0 한번 해봅시다. 0, 0, 0 넣으면 3p가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이거 0, 0, 0. 3P 맞죠? 4A니까 이거 8이죠. 지금 A라고 했으니까 8이죠. 여기 8 넣어봅시다. 8, 8, 8, 8 곱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자, 이게 9인가요? 9. 아, 모르겠네요. 9 곱하기 7 곱하기 5P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G8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G8. 여기다 8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F8. 아주 실망스럽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F-6이니까 이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다시 여기 G8 구해야 되니까 여기 8, 8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얼마였습니까? 이게 F8이었죠. 그래서 얘랑 얘랑 그냥 약분이 됩니다. 그죠? 약분을, 선생님 이거 P가 음수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 2는 얘기네요. 1는 얘기니까 P는 남겨둡시다. 곱하기 P는 남겨둘게요. 자, 그 다음에 F-6 마이너스 6이네요. 자, 마이너스 6이면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P 곱하기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양수로 나올 거니까 자, P 살려놨습니다. 그럼 얘는 3P제곱 남는 것만 적으면 얘는 3P제곱분의 이거 어차피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5 곱하기 7 곱하기 9의 절대값 P제곱인데 뭐 절대값 P제곱도 어차피 양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P제곱이라서 얘를 그냥 바로 날려주시면 되고요. 이거 날리면 3이니까 35에다 이거 곱하면 얘는 얼마 나온다? 10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30번 문제가 개용 추론 문제로서 접근을 했으면 생각보다 풀이도 짧고 아주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구평 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지금 수능 때까지 이제 뭐 80일도 좀 안 남은 70일 좀 넘게 남았는데 마무리 잘, 2달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본인의 약점하고 강점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구평이 쳤으니까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될 거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기존에 저번 기출문제 많이 풀었던 학생들 중에서는 수열 문제 조금 많이 준비해 주시고 본인의 약점들 좀 잘 보완하셔서 수능에서는 꼭 좋은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